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외롭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꼭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오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 감정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자주,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빠서 자주 연락이 없고,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직장을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만남들이 은퇴 후엔 뚝 끊겨버리기도 하지요. 그렇게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외로움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외로움은 정말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인데 어떤 분은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활기차게 사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운이 좋고 나쁨의 차이일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늙어서 외로워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의 공통점인데요. 이것을 알면 왜 외로움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지 훨씬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야기가 비난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공통점 중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자책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인식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끊어가는 사람입니다.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드니까 모임에 나가기가 힘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 사람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괜히 나갔다가 피곤하기만 하고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 만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어느 순간 연락하는 사람이 줄고 나가는 모임이 줄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자주 보던 사람인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결국 아예 연락이 끊어진 관계. 처음엔 내가 연락을 안 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도 연락을 안 하고 그렇게 서로 흐지부지 멀어져 버린 관계들.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관계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능력,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능력, 관계를 이어가는 능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하나씩 끊어나가다 보면 그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색해져서 더더욱 혼자 있게 됩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는 오래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유지가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도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으면 어색해집니다. 가족도 자주 안 보면 거리가 생깁니다. 관계는 그냥 두면 저절로 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을 주고 가꿔야 하는 화초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것은 오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잘 지내고 있지?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이 한마디가 끊어질 뻔한 관계를 다시 잇는 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강좌, 종교 모임, 취미 활동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을 한 번만 넘어서면 새로운 따뜻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만 다시 잇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조금씩 이어나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늙어서 외로워지는 분들 중에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 자식이 섭섭하게 했다는 이야기,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는 이야기. 이런 말들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게 현실이고, 자식한테 섭섭한 일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그 감정들은 모두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들이 반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아프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섭섭하다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 함께했던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엔 걱정이 되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그것이 매번 반복되면 점점 그 만남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외로워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현실을 만듭니다. 힘들다는 말을 반복할수록 실제로 더 힘들게 느껴지고 세상이 각박하다는 말을 반복할수록 실제로 더 각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솔직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좋았던 것 한 가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했다거나 점심밥이 맛있었다거나 지나가다 예쁜 꽃을 봤다거나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것을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마디 꺼내보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질문을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좀 어때?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어?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화가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삶을 만듭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닫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워지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내가 끼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내 이야기를 해봤자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 나이도 많은 사람이 새로운 데 가서 뭘 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모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나가려고 하면 내가 거기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민망하게 느껴지는 경험. 이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상처를 받고 무시당하거나 소외된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닫게 됩니다. 어차피 다가가봤자 상처만 받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닫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결국 외로움을 만드는 벽이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닫은 마음이 따뜻함도, 연결도, 관계도 모두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같이 있으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그 생각이 먼저 다가가는 것을 막고 결국 먼저 다가와 줄 사람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으면 외로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벽을 조금씩 낮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말을 조금 바꿔보는 것입니다. 속으로 자신에게 하는 말, 혹시 너무 가혹하지 않으신가요? 나 같은 사람이 대신 나도 충분히로 바꿔보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그 말이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모임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옆집 이웃에게 인사를 나누는 것, 마트 직원에게 가벼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동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사람과의 연결 경험들이 쌓이면 조금씩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과거에만 머물며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외로워지는 분들 중에는 대화를 하면 늘 과거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갔던 시절 이야기, 자식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현재에서 기쁨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았던 시절, 자신이 가장 빛났던 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만 머물 때 현재와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만난 사람의 이야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옛날 이야기가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의 대화가 일방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점점 만남이 줄어듭니다. 또한 과거에만 머물면 현재의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계절의 아름다움, 지금 먹는 음식의 맛,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자꾸 예전에는 더 좋았지라는 생각에 가려져 버립니다. 현재가 항상 예전보다 못하게 느껴지면 삶 자체가 점점 회색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현재보다 과거를 더 자주 떠올리고 계신가요? 지금보다 예전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조금 다른 시각을 들여보고 싶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되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좋았던 시절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작은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중에 이것이 좋다고 느낀 순간을 하나만 찾아보는 겁니다. 저녁 하늘이 예뻤다거나, 오늘 만난 사람이 반갑게 인사해줬다거나, 오늘 먹은 음식이 맛있었다거나, 그 순간에 잠깐 멈춰서 지금 이 순간이 좋다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의식적으로 지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요즘 어때? 요즘 뭐 즐겁게 하고 있어? 최근에 좋았던 일이 있었어? 현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과거는 소중한 기억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살아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5번째 공통점은 먼저 다가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먼저 연락했다가 상대가 시큰둥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나이 들면 먼저 연락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먼저 연락을 안 하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왠지 부끄럽고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로 인해 항상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주기를, 먼저 초대해주기를, 먼저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로가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관계가 흐지부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기 외로움의 가장 흔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체면이 상할까봐, 어색할까봐 먼저 다가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다가가지 않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관심이 있어서 너무 소중해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인데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보고 싶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왜 연락을 하나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면 반갑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먼저 연락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압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가갔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실망스럽겠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다음번을 맞게 하지는 마세요. 모든 관계가 다 따뜻하게 이어지지는 않지만 용기 있게 다가갈 때만 좋은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여야 바뀝니다. 오늘 5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계를 하나씩 끊어가는 것,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반복하는 것,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닫는 것, 과거에만 머무는 것, 그리고 먼저 다가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 이 5가지가 노년의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공통점들입니다. 듣다 보시면서 불편하셨던 부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외로움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선택, 긍정적인 말을 꺼내는 선택, 자신을 열어보는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선택, 먼저 다가가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외로움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삽니다. 아무리 자립적이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이라도 깊은 곳에서는 연결을 원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오늘 안에 실천해 보세요.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것, 오늘 하루 중 좋았던 것 한 가지를 찾아보는 것, 가까운 모임이나 행사에 한번 참석해 보는 것, 자신에게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오늘 지나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것. 이 중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외로움을 줄이는 시작이 됩니다. 인생 후반은 결코 혼자여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따뜻함으로 더 깊고 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넓게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따뜻한 연결의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사람의 온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